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IPO입니다. 기업 가치 1200조 원, 역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스페이스X는 미국 비상장 기업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요. 바로 이 생각이 99%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스페이스X IPO가 대한민국 증시에서 역대급 수익률 기회를 만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핵심 종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는 우주 산업의 민영화라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주가 국가의 영역이었어요. 예를 들면 나사, 소련의 로스코스모스, 그리고 중국의 CNSA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스페이스X라는 기업 하나가 미국 정부의 로켓보다 빠르고 가격도 싸고 더 많이 쏘아 올립니다. 스페이스X는 2025년 기준 연간 매출 약 22조 원, 2026년엔 33조 원 이상으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기업이 상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조 원의 신규 자금이 우주 산업 전체에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주 산업을 향하게 되겠죠.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선반영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는 전부 다 만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로켓에 들어가는 특수압금, 위성에 탑재되는 통신장비, 발사체 구조물 등 이것들을 공급하는 협력사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핵심 협력사 중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냐고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라서 위성 기술이 필수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북한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정찰 위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생존을 위해 위성 기술을 키워야 했고 그 결과 2023년 누리호 발사 성공, 세계에서 7번째 자력 우주 발사체 보유국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우주 기술을 키운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이 지금 글로벌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전쟁이 계속 터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중동, 여기저기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들을 통해 전 세계가 확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성 통신망의 중요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뭐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초반에 지상 통신망을 폭격으로 다 끊어버렸어요. 인터넷, 전화, 군 통신망 전부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 위성 통신이 투입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실시간으로 드론 영상 전송하고 전선에서 지휘부와 통신하고 심지어 민간인들도 인터넷을 쓸 수 있었어요. 왜냐면 위성은 우주에 떠 있기 때문에 직접 타격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지상망은 미사일 한 방이면 끝이지만 위성망은 수천 개의 위성이 떠 있어서 몇 개 파괴된다고 해도 네트워크가 유지됩니다. 이게 전쟁을 통해 전 세계가 배운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모든 국가들이 자체 위성통신망 구축에 사활을 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분단 국가는 어떨까요? 지상망이 마비됐을 때를 대비해서 독자적인 위성통신망이 필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위성 기술에 목숨 거는 이유고 스페이스X 같은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도 한국의 위성 기술력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우대 정책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부품, 소재를 우주 산업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 안보 때문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그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부품을 대량 공급했거든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바로 우리나라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까지 첨단 제조 강국이잖아요. 우주 산업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 대부분을 이미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지금 세계는 미국 vs 중국, 즉 민주 진영과 권위 진영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주산업 파트너로 누굴 선택할까요? 바로 확실한 동맹국입니다. 한국은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확실한 파트너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일감 주는 게 전략적으로 이득입니다. 셋째, 새로 출범한 우주항공청입니다. 2026년 우주항공청 예산이 1조 1천억 원,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우주 기업들을 직접 육성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우주항공청은 단순히 예산만 늘린 게 아닙니다.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발사장을 개방하고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레드카펫 깔아주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생존을 위해 키운 기술력 플러스 미중 대결 구도에서 확실한 동맹 플러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우주 붐 플러스 미국의 동맹 우대 플러스 한국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모든 조건이 대한민국 우주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지금 당장 이 우주 항공 섹터에 주목해야 하는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 IPO는 2026년 하반기입니다. 아직 6개월 이상 남아있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이미 올해 초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미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중순 스페이스X IPO 발표 직후 관련 종목들이 단 한 달 만에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2월 급등은 깜짝 반응이었습니다. IPO 소문이 처음 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설마 진짜 하겠어? 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몇 년 전부터 IPO 얘기를 계속 꺼냈다가 매번 미뤘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서 이번엔 진짜구나 하고 단기 자금이 몰린 겁니다. 쉽게 말해 1차 급등은 깜짝 수요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 IPO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관사 선정, 실사 진행, 공모가 밴드 결정, 이런 이벤트들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옵니다. 1차 급등은 개인들의 반응이 컸다면 2차 상승은 기관들의 포지셔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둘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우주항공 기업들은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방산기업, 부품 납품업체 정도였습니다. 스페이스X IPO가 성공하면 우주산업 전체의 밸류에이션 기준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테슬라가 상장하기 전 전기차 기업들은 저평가받았습니다. 자동차 회사잖아 였죠. 그런데 테슬라가 상장하고 시총 100조를 넘어서자 전 세계 전기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주산업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스페이스X가 1200조 기업 가치로 상장하면 한국 우주항공, 방산기업들도 우주기업으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된다는 거죠. 셋째, 중장기 펀더멘털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스페이스X IPO로 44조 원이 우주산업에 쏟아지면 전 세계 우주 프로젝트가 동시다발로 진행됩니다. 위성 발주 늘어나고 발사 수요 증가하고 부품 납품 물량이 터집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수주 증가, 매출 증가, 이익 증가.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갑니다. 정리하면 1차 상승은 기대감이었고 2차 상승은 실적 증가입니다. 기대감은 꺼질 수 있지만 실적은 숫자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기업들이 올라갈까요? 크게 두 유형입니다. 스페이스X와 직접적인 사업 연관이 있는 기업과 글로벌 우주산업 붐으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대표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요. 오늘 드리는 돈 되는 핵심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전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수혜주를 말씀드려 볼 텐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산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움직여주는 대장주죠.
근데 이 회사가 왜 우주항공 섹터에서도 핵심이냐?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2025년 3분기 실적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이 146% 뛰었습니다. 영업이익은 79% 급증했고요. 분기 최대 실적 찍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2029년까지 연간 4조에서 5조 원 규모의 수주가 계속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만 봐도 37조 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을 풀가동해도 몇 년치 일감이 이미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방산주구나 하실 텐데요. 진짜 포인트는 여기부터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한 방산 기업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발사체 엔진, 위성 시스템, 우주 반도체 등 한화 그룹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우주항공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세트랙 I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세트랙 I의 최대 주주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할 때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핵심 엔진 만들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독자 우주 발사체를 계속 쏘아 올리면 그 수혜가 전부 이 회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작년 12월 스페이스X IPO 발표 나왔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큰 대형주가 무려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시장이 한화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대표주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산 슈퍼사이클 플러스 우주 테마, 두 개의 모멘텀이 동시에 작동하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1년간 주가가 200, 300%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많이 올랐다는 건 실적이 그만큼 좋다는 증거예요. 실적 뒷받침 없이 주가만 오르면 그게 거품이죠.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습니까? 실적 터지고 수주 잔고 37조 쌓여 있고 앞으로도 몇 년간 돈 벌 게 이미 확정돼 있어요. 이런 주가 상승은 거품이 아니라 펀더멘털 개선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중장기 관점, 즉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서 포트폴리오에 우주 테마 대장주로 담아두면 좋겠죠? 왜냐면 앞으로 우주항공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빠지지 않고 언급될 겁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혜주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사는 이미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우주 모멘텀까지 더해지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산 기업으로 평가받았다면 앞으로는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 종합 플랫폼으로 재평가받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기업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세트레가이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출신 연구원들이 1999년에 창업한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 1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만든 회사예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 위성기술의 뿌리가 이 기업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기업의 무기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세트레가이는 자체 개발한 초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 스페이스 IT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해상도가 무려 30cm급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준이냐면 우주에서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위성으로 유럽의 국가기관과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잡힙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실적은 매출 약 2천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6년 전망은 매출 2,400에서 2,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76% 급증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이미 3천억 원 이상이고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 위성을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위성 데이터를 파는 회사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 제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하고 있다는 거고요. 제조업 밸류에이션이 플랫폼 밸류에이션으로 리레이팅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넷플릭스가 DVD 대여해서 스트리밍으로 바꿀 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 주가가 1년 만에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기업 지분의 약 34%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스페이스X IPO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금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세트랙 I도 재평가받게 됩니다. 대형주가 오르면 그 하위 밸류체인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첫째, 2026년 스페이스X IPO는 우주산업 전체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IPO가 우주산업에 수십조 원의 자금을 끌어들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이 흐름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누리호 자력 발사, 우주항공청 예산 확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우대 정책이 동시에 작동 중입니다. 셋째, 지금이 선점 타이밍입니다. IPO 발표 직후 1차 급등 이후 숨고르기 구간, 역사적으로 이 구간이 가장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대기업과 협력사를 적절히 섞어서 분산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주항공산업은 5년, 10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슈퍼사이클이에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여러분 계좌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거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상위 1%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산업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1년, 2년 후엔 이 모든 게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중에 살아남는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